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윈이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약할 가능성도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프닝에서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트윈은 아는 단어예요, 쌍둥이. 네. 또 디지털도 아는 단어예요. 네. 근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 네. 트윈이 뭔가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현상을 마치 쌍둥이처럼 이 가상 세계에 모사를 해서 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네. 또 현실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힘든 부분을 직접 가상에서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다. 뭐 이런 네.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집구할 때, 아파트 네. 사려고 할 때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저희가 네. 찾아가보고 네.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그것보다 좀 진보된 모델하우스 개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디지털 트윈의 네. 시작이 이런 시뮬레이션,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을 가상으로 체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기원은 이러한 가상의 체험 그리고 가상의 뭔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디지털 트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은 그 나사에서 이런 단어를 60년대, 70년대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나사에서요? 네, 미 네. 우주항공국 나사에서요. 그 우리가 뭐 그 우주 비행선을 그리고 비행기를 직접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이 테스트를 하고 또 검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가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겠네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우주라고 그래서 하는 공간은 네. 가상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네. 모델하우스도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네.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 자체가 앞서서 우리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좀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될 거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왜 우리 그 기술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국가 경쟁력에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네, 그 앞에서 주신 질문,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요. 이게 모델하우스는 가상으로 그 실제 집처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이 진짜 지어지지 전에도 집이 이런 형상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더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이걸 네. 직접 뭐 모델하우스를 하나하나 다 짓기보다는 또 가상으로 그리고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네. 통해 가지고 이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기술들을 또 우리가 집에서 살 때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ICT 기술들을 다 융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치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이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을 때 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네. 그리고 또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도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주문이 지금 막 몰렸다 아니면 공장에 기계가 하나 고장났다 네. 그러한 가상의 상황을 우리가 체험해서 가상 세계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뭐 특히 우리나라는 또 제조 강국이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산업 대표적인 산업으로 네. 뭐 확장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공장을 세계 도처에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공장을 하나 짓는데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드는데 그걸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손실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지어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지어도 되는지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걸 사전에 검증하는 그런 역할로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꽤 제조에서는 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앞서서 이제 모델하우스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으니까 네. 모델하우스는 사실 짓고 네. 분양이 다 되고 나면은 부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디지털 트윈은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네. 없애지 않고 이게 네. 계속해서 이제 활용이 되나 보죠? 될 수 있나 보죠? 네, 그게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네.
그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 성취가 되면은 네. 거기에 뭐 쓸모가 없다, 더 이상 뭐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개념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집 안에 있는 뭐 가구든 그리고 가전 제품이든 이런 것들이 또 개별로 또 디지털 트윈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집이라는 것으로 하나 통합이 되고 난 네.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인테리어를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른 디지털 트윈의 가구를 대변하는 디지털 트윈을 네. 넣어서 이런 뭐 이 집의 환경이 어떻게 네. 바뀔지도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은 이 단지 공장을 짓기 전 뭐 모델하우스처럼 네. 이렇게 짓고 나서 부셔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공장의 라이프 사이클 타임, 즉 전생의 주기로 같이 네. 가는 형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서 짓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지게차라든가 네. 사람이 움직일 때 네. 뭐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잖아요. 네. 지게차가 움직이다가 사람을 네. 쳐서 다친다던가 네. 뭐 그런 것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운용을 한 번씩 해보는 게 네, 디지털 맞습니다. 트윈이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공장이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은 그 단어 그대로 뭐 공장이 똑똑해진다.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요. 그 일반적으로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공장에 또 기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이 네.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원자재가 그래서 있어야 되죠. 이렇게 네. 한 네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IT 혁신 이후에 이 제조 자동화 시스템과 네. 그리고 제조 IT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가 이런 또 핵심 요소에 같이 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요소에다가 4대 요소에다가 이제 제조 IT 시스템, 제조 자동화 그리고 또 데이터가 네. 요소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런 요소가 추가되는 뭐 장점이 무엇이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4대 요소 사람 그리고 방법 그리고 또 원부자재 장비 네. 그러니까 서로 일을 할 때 네. 효율을 올리는 것이죠. 네. 근데 효율이라는 것이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네. 그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농부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지어서 한 10가마를 네. 수확을 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농사를 농사를 지었어요. 지어서, 네. 네. 그래서 18가마를 생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10가마, 두 사람이 18가마를 네. 생산을 했는데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났죠. 그런데 인당 생산량은 줄어들었죠. 네, 10가마에서 네, 네. 9가마를. 네, 즉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투입을 하면 투입을 할수록 전체적인 아웃풋은 늘어나지만 네. 투입 대비 아웃풋은 줄어드는 것이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네. 자, 그런데 체감의 법칙. 체감이죠. 네. 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그 데이터와 자동화 시스템과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제조 IT 시스템이 이러한 수학 체감의 법칙을 최대한 감소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네.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게 또 어느 정도는 그 체감을 줄일 수 있다. 체감을 네. 줄인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그 ICT 기술이 융합해서 그리고 또 AI 기술 그리고 물론 여기 디지털 트윈이 하나의 네.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장에 이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앞서서 이제 18가마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를 네. 뭐 적어도 한 20가마니는 네. 나올 수 있게끔 네. 이제 공장을 좀 시스템 바꾼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란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해요. 네.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이라는 개념하고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플랫폼이 뭘까요? 플랫폼? 기반 아니에요? 기반이죠. 네. 기반이고 그리고 거기 플랫폼에서 그 기차의 플랫폼이라면은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철길, 철길, 네, 그리고 그 열차,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리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죠 여기서요. 그렇죠. 네. 여기서 가는 사람, 저기서 오는 사람들 다 네. 모이는 장소가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런 수많은 기술들이 함께 융합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드는 네.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어느 정도 좀 감소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이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고,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 네. 즉 내가 A라는 걸 하면 상대방도 내가 A라는 것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을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시너지를 어떻게 내게 할까요? 이렇게 시너지를 내게 하려면 서로 소통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뭔가 한다라는 것,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 공간을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 장을 만들어 네, 맞습니다. 주어서 네. 그게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이 네, 된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네. 기술적으로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네.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아마 이 그 기술로만 너무 보시는 분들한테는 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네.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겪은 일이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만든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 로봇에 들어가고 그 로봇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에 또 활용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로봇이 공장에서 작동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하고 갔는데 그게 작동이 왜 안 될까? 그래서 이리저리 막 전화를 돌려보고 막 연락을 취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로봇에 들어가 있는 제어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네. 하드웨어죠. 그게 2달 전에 바뀌었대요, 이게요. 아, 네. 그게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실무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이메일 보냈다. 아니 근데 저희 연구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이 일하는 업체가 사람이 합치면 한 3-40명이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언제 보냈고 어떤 맥락으로 보냈냐.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들 좀 황당해하는 것이죠, 이게요. 네, 일하다 보면 네. 근데 사실 빈번한 일이긴 하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네. 비일비재요. 네.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네.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업체마다 다르고 사안별로 다르고 네. 사람마다 다르고 네.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직보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이런 걸 나한테 이야기하냐 실무한테 이야기해. 이게 소통이 막 중구난방인 것이죠, 이게요. 네. 근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네. 판을 만들어준다. 네. 그런 역할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스마트하게 한다. 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라든가 네. 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기계가 바뀌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뭐 정보 공유뿐만이 네.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상상을 할 수 네. 있게 해주고 그런 기반 시설이 마련되는 게 디지털 트윈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공장에서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공장이니까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네. 공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조금 이상한데 말로 설명할 수 네. 없어. 그렇죠. 기계가 조금 이상한데 말로 설명할 수 그렇죠. 없어. 오늘은 돌리지 말아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얘기는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현업에서 느끼는 부분들도 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가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 교환의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그러려면은 이젠 어느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와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네. 그게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러한 그 하나의 정보 체계나 이런 프레임 그 플랫폼이 없는 경우에 우리 공장에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미 도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내가 지금 이 센서를 달고 이 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모터에서 이러한 장비를 그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네. 이상 징후를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젠 모터를 네. 정비를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은 AI 기술을 접목을 할 때 그럼 이게 모터가 뭐예요? 이게 센서가 어디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다 사람들 하나하나 물어보고 시간이 더 거기에 오래 대해서 걸리겠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 하는 일의 90%는 IT 노가다다. 즉 AI 기술 자체를 활용하는 데는 단지 한 10% 시간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90% 일이 이러한 한 땀 한 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건데 그걸 A라는 업체가 다르고 B라는 업체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통합이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뭐 네. 표준도 없고 통합도 네. 없고 소통하는 방식도 네.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네. 그거를 사용하거나 혹은 네.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네.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전 이 부분도 좀 궁금해졌어요.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일단 그 연결고리는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일단 공장들이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네. 되긴 했거든요. 근데 뭐 AI가 조금 더해진다고 해서 네. 이게 스마트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네. 자동화랑 스마트 팩토리가 뭐가 다른가도 지금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자동화라고 하면요. 내가 어떤 룰을 만들어 주고 네.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보통 자동화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이 컵을 들고 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한다. 이 동작을 반복하게 하세요. 하면 네. 그 로봇이 잘 하겠죠. 네, 그건 자동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작업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로봇이 목적은 그러면은 저한테 이 물을 먹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딱 정해진 장소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각도로 입을 벌려서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네. 사실 제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로봇한테 시켰는데 제가 오히려 로봇의 일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자세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물의 그 물컵의 물의 양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럼 더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알아서 감지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간다. 이게 바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동화와 자율화의 차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디지털 트윈이 이 독일에서 정의한 디지털 트윈의 또 의미 중에 하나가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을 써서 뭐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요. 네. 이 바뀌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다른 부품을 바꿨어도 바로바로 대응해서 바로 공장에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도 함께 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공장에 적용이 된다면 사실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네. 그런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많은 그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수입이 생길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적용이 된다면 조금 빨라지는 거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네. 대량 생산, 네. 대량 주문 네.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었는데 굳이 이게 들어가서 조금 빨라지는 걸로 바뀌는데 드는 비용과 네. 이제 얻는 이득이 네. 과연 이제 조금 더 클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면에서 몇 가지 다른 면을 좀 설명을 드릴 수 네.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대량 생산 그리고 효율화 네. 이것이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진행이 그렇죠. 되었고요. 네.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요,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이 빨리빨리 변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 소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개념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고객들마다 모든 것들 다 다르다. 그럼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맞춤형으로 해야 맞춤형으로. 된다. 네. 그러려면은 여기서 환경을 계속 바꿔야 되고요. 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컨베이어 벨트 쭉 라인이 일자로 만들어져서 네. 거기에서 공장을 만드는 뭐 과거의 모던 타임스 보면은 막 사람이 네. 기계처럼 사람인지 기계인지 그게 대량 생산의 패러다임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들고 다니면서 차를
맞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하는 네. 고객이 원하는 그렇죠. 대로 거기에 적용을 해준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군요. 네. 아.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네.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에너지 소비.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그 에너지 소비나 이러한 탄소 배출이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네.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적은 에너지를 써서 거기에 맞게 효율화하자.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력 공급 상황과 수급 상황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모터를 돌릴 때는 이 상황에서 지금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력 수급 상황이 아니면 전기료가 짤 때 돌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걸 생산할 때 그래도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이는 방향이 무엇일까? 네.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 공장을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을 어떻게 짓냐 그리고 거기에 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공장을 짓는지 이것도 같이 크게 포함을 합니다. 이게 네. 공장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공장을 지을 때도 이게 단지 우리가 뭐 짓고 난 다음에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같은 공장을 짓더라도 A랑 기업은 한 1년이 걸리고 그런데 B랑 기업은 뭐 3개월 만에 짓고 네.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렇네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공장을 짓는다. 네. 효율적으로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는 안전입니다. 아. 안전. 그래서 뭐 공장에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뭐 고려를 많이 했어야 네. 되지만 과거에는 좀 관광 것이 있었죠. 네. 이게요. 하지만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뭐 많은 노동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될 사항들이 이제 많고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제 그런 네 가지 점들이 좀 네. 개선이 되고 네. 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직접 이 약간 미래를 구현하고 네. 있는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얼마 전에 독일 네.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독일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노버 메세 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시회가 CES 네. 1월에 열리죠. 그 다음에 MWC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3월에 열리죠. 그리고 하노버 메세가 이제 산업 박람회로서는 또 가장 큰 박람회입니다. 3대 박람회 중 하나인가 보네요. 뭐 3대 박람회라고 여행사에서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런데 그만큼 뭐 규모가 엄청 크고요. 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이게 뭐 CES는 뭐 저희 쪽에서 이야기는 네. B2C고 하노버 메세는 B2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과 그래서 기업 기업과 사이에. 기업이죠. 네. 사실 저는 이번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하노버 메세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는 질문이 그러면 이번에 뭐 이 주목할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기업을 보고 오셨더라면은 그거는 잘못 보신 것이다. 네. 하노버에서 이번에 가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하면 안 된다. 왜냐? 이 독일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 바뀌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제 생태계가 페이스북에서. 바뀌었다고요? 네. 그걸 제 뭐 페이스북에서 올렸는데요. 그거는요. 이게 우리가 독일 뭐 제조하면은 인더스트리 4.0, 네. 4차 산업혁명 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네. 사실 저도 한 10년 전에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뭐 하나의 슬로건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핵심이 이젠 이 실물이 있고 네. 공장에 뭐 모터나 로봇이나 기계가 있고 그 실물을 그대로 가상 환경에 올릴 수 있는 네. 표준과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요. 그리고 독일의 모든 기업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이거는 굉장히 네.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컨테이너가 있죠. 컨테이너, 네. 부두의 컨테이너, 네. 사각형. 컨테이너가 없을 때 발명되기 전에는 부두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부두. 네. 부두가 막 그물에다가 물건 싣고 사람마다 물건을 나르고 사람 하나하나가 물건을 들고 네. 올렸어요. 네. 자, 그런데 컨테이너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컨테이너 선이 나왔고 그리고 컨테이너 그렇죠. 트럭이 네. 나왔고 네. 그리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크레인이 표준화가 다 된 거예요. 네.
그 항구 자체가 플랫폼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네. 한 거예요, 독일에요.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네, 디지털 그렇죠. 트윈 제조에서요. 기술을 네. 해서 네. 제조해서 생태계가 다 마련이 그렇죠. 됐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네. 부두를 운영을 한다. 네. 아,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 하나하나 뭐 하역 작업하고 할 때 사람이 일일이 물건을 옮기고 이런 데와 표준화된 컨테이너로 물건을 네. 올릴 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게요? 네, 네.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디지털 트윈을 봤는데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이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네.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물이 있다라면 그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가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가상의 에셋 자산 네. 실물이 있으면 모터를 만들면 그 모터에 상응하는 모든 정보가 표준화된 플랫폼에 이 등록을 하게 되고 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 지금 현재 이 로봇에는 어떤 로봇이 모터가 들어가고 네. 어떤 통신을 사용하고 이 정보 소통이 원활하게 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네. 그 하드웨어 바뀐 네. 걸 몰랐다. 그런데 그게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거 제가 직접 이야기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하고 거기에 네. 대한 정보만 다운받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네. 앞서서 이제 그 사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럼 독일 사례랑 결합을 해봤을 때 네. 직접 보셨으니까요. 이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네. 연결고리가 되어야 네. 우리도 독일 같은 생태계로 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우리나라 생태계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 IT 산업, 그리고 제조 관련 IT 산업은 다 SI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SI성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가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저기 가서 여기 가서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기술 개발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참여한 IT 기업들의 대부분이 네. 10명, 10명 이하의 이 소규모 영세한 산업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여기 가서 뭐 소위 말해서 IT 노가다를 한다. 저기 가서 IT 노가다를 한다. 그게 우리가 표준과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고 제조 IT가 발전을 했다지만은 제조 IT의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없어요. 네.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제조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업체와 업체들끼리 공장을 하나 지어도 사실 수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공장을 하나 지을 때 공장을 짓고 나서 공장 안에 들어가면은 공장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말하는 게 이거였어? 이게 저거였어? 그때부터 그냥 완전 돗대기 시장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다들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다들 고생하면서요. 네. 제발 이걸 비율 없애자.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고속도로를 깔고 발전소 깔고 그래서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생겼고 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90년대 깔면서 네이버랑 다음이랑 이러한 인터넷 강국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할 일은 이제는 이 디지털 경제를 네. 추구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네. 하나의 인프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이번에 보고 온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기술 자체가 정부에서 잘 구현이 되면 사람이 사는 생활 방식도 바뀌고 또 경쟁력, 국가 경쟁력도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너무 좋은 그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